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투자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이 시작됐습니다. 네네네. 3월에는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위기가 좀 있었고요. 네. 위기 지표들을 점검해 주시면서 위기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네. 4월 전망은 여전히 횡보권, 횡보장세와 함께 최근에는 좀 지수 상단을 한 단계 올릴 거리라는 시각도 많아지는데요. 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4월 달은 3월 달처럼 저는 주식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3월 달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위험 지표들 이렇게 네. 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뭐 굳이 이제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자금 흐름 같은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4월 달 전망까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우리를 괴롭혀 왔던 게 미국의 이제 금융업종, 특히 은행주들의 하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물론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제 빠른 정부의 대응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금융업종이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이렇게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반등의 폭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악은 좀 지나고 있고 서서히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102 초반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4월 달까지 해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좀 105를 넘어섰다가 강했다가요. 다시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에는 좋은 환경이죠. 저기. 네네.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한테는 뭐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또 뒷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제가 주요국 증시의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코스닥이 거의 압도적으로 발군입니다. 네, 26%를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뒀는데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뭐 미국 3대 지수, 유럽, 독일, 니케이 뭐 등등 해서 다 압도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 막대 한 70% 정도는 2차 전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긴 좋은데 약간의 이제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코스피가 당연히 이제 덩치가 크니까 검은색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대부분 이제 검은색 그래프가 위에 있죠.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많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영역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올 초부터 해서 서서히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더 많은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방금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잔고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잔고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주 강했던 상승장 2020년도죠. 그때를 제외하면 검은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신용잔고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최근 보시면 빨간색 영역을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한 8조 9천억 정도 됩니다. 9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9조 7천억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코스닥이 물론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근데 1분기는 특히 3월 달도 이랄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과열한 부분이 있는데 좀 4월에는 코스닥보다 코스피도 같이 힘을 좀 내줬으면 어떨까 싶고 대신에 코스피가 힘을 내려면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도 1,000억 팔았고 오늘도 한 2,0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만 좀 안정을 찾으면 코스닥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코스피도 한번 4월에는 좀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신 표를 두 가지 해석이죠. 코스닥이 명백하게 강하구나, 종목 장세구나, 이렇게 좋다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좀 과하다. 그죠? 솔직히 그 두 가지가 상반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어쨌든 더 갈 수 있고 종목장 갈 때 가더라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랑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항상 과거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뉴스에 파라라로 차익이 나오지 않겠어 생각했는데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역시나 관심이 높으신 2차 전지주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움직임과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일단 이제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이 그동안 1분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살짝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고 상대적으로 이 세부 지침과 함께 모멘텀이 새롭게 생긴 분야는 다시 좀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장의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는 한번 간략하게 해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의 항목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명확하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위에 주요 광물 쪽은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과연 주요 광물로 들어갈지 아니면 부품 쪽으로 해당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주요 광물로 포함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뭐 생산을 하고 해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미국에 투자하게 되었으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고 좀 열악한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제 상한가 가깝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요 광물 쪽에서는 어쨌든 앞으로 중국을 계속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25년으로 갈수록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전구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산화 이슈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해서도 어제 뭐 우리 국내에 뭐 포스코도 움직였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뭐 리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주요 광물 쪽은 결국 계속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부품 쪽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컴포넌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이제 거기 IRA에서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배터리 컴포넌트.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어제 명확하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4대 뭐 핵심 뭐 소재 부품 중에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그거 말고 분리막과 전해액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어제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요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스트림 쪽, 주요 광물 쪽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구체와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렇게 1분기에 뭐 뛰어나게 퍼포먼스를 보였던 거고요. 이 영역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배터리 컴포넌트 부품 쪽으로 해당된 영역이 여기가 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액과 분리막 요 두 가지 부분이 해당이 되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증설 기대감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대상으로 제가 공매도 잔고 비율이 2% 이상 되는 종목들을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됐고 이들을 어제 하루의 등락률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엔캠이라는 종목이 18% 상승을 했고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시면 6.6%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주 중에서 두 종목이 월등히 상승률이 어제 강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캠이 바로 전액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 쪽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결정이 난과 동시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미국 가서 증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공매도 한 거 빨리 되사야 되는구나. 네, 공매도도 또 이제 쇼커버 좀 환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일부 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엔캠은 보니까 기관들이 어제 한 60억 샀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한 약 100억 가량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두 가지 종목의 좀 밸류에이션을 가장 오른쪽 두 항목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밸류에이션은 많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엔캠은 40배가 넘다가 올해는 한 20배 중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특히 작년에 12배 정도였는데 올해는
6배, 7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전해액과 분리막 쪽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특히나 이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종목이죠. 네.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죠.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잔고 수량 그다음에 주가 한번 상장 이후 최근 들어서 1년 동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역시 주가가 좀 힘이 없이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차 잔고 비중하고 주가도 제가 한번 이 회사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려봤거든요. 검은색 그림이 대차 거래 잔고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 이후에 9%를 이렇게 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동안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6%, 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가도 바닥을 잡고 돌아오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어제 결정된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연기금과 투신은 그리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SKI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올라오니까 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SKI 테크놀로지한테는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좀 해결이 되면 네. 이 이슈 IRA의 세부 지침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서 중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네. 이 전방에 있는 캡티브 고객사가 SK온이거든요. 너무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네, 매출 비중이 80% 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신규로 고객사를 누군가 확보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리서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SDI 향으로 새롭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DI가 GM과 합작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젠5가 아니라 젠6를 이제 내놓게 되면, 지금은 WCP라는 회사가 거기 독점을 분리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 고객 확보만은 힘들죠.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려면 미국과 유럽 공장의 수율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도 하반기에 수율이 한 77% 정도였는데 1분기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80% 초반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배터리 셀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의 수율이 대부분 80% 초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되기 전에 이미 수율은 어느 정도 BEP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 모멘텀만 같이 이제 좀 붙어주면 올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미국과 유럽 쪽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뭐 여전히 관심이죠. 그 안에서의 수급의 변화가 있고 이제 IRA 세부 법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수급상도 이제 급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어렵습니다. 예,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